그 CJ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CJ 이미경 부회장 뭐 이선 후퇴 압력을 넣었다 이런 얘기 있었고 작년에 사실 굉장히 이거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검찰 조사에서요.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경 부회장이 사실 좀 걱정스럽다고 말한 건 사실이다. 일부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 18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다가 갑자기 왜 이것만 콕 집어서 나름 뭐 시인을 했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인과 시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의미냐면 네.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일관된 어떤 입장이었어요. 두 가지가 일관된 입장이 뭐냐면 자신은 국정 수행을 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과 관련한 어떤 그것도 역시 큰 의미에서는 국정수행이다. 네.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되는 부분은 신념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가 균형을 잡아야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입장들을 계속 견제해왔기 때문에 이 입장도 사실은 CJ에 대해서 이미경 회장한테 걱정스럽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 CJ가 그 배급하고 만든 제작한 네. 영화들이 좀 좌파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당신들이 만든 영화들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좌파 쪽에 치우쳐 있는 거야? 라는 의미로 내가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당신을 이 사람한테 그만두라고 했다거나 CJ에 어떤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다. 라는 그걸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네. 부분이거든요. 네. 시인이라는 부분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박 전 대통령의 큰 의미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균형 있는 그런 국정 수행을 했을 뿐이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표현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범주라면 시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였어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나를 불편해한다 혹은 우리 회사가 만든 뭐에 대해서 불편해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박지만 회장하고 이미경 부회장하고가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간이고요.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박근혜 이제 누나로서 같이 노는 거 봐주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조금 좌파 색깔의 또는 이 우파의 정권에 좀 도움이 되는 영화들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런 개인적 감정이 밑에 깔려있다는 걸 좀 깔려있었다. 이해를 하시고 네. 걱정스럽다는 게 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뭐 그런 영화들이 나와서 이제 흥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삼성이니 이 롯데니 그다음에 뭐 두 재단 할 때 우리 이제 그 재벌들한테 돈을 받는데 뭐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좀 밑에서의 그 정서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그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에 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고 자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원조 회장들의 왕회장들이 영애님 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고, 그리고 그 재벌들이 클 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책 수행이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봐왔을 거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아들뻘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뭐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왜 승마협회 재래 지원을 안 하냐고 화를 내는데 자기 굉장히 무서웠다, 뭔지 몰라 당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깔려 있는 정서가 좀 배경은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걸 고려하면서 좀 이 사안을 이해를 하는 것이 네.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이라든가 상황 파악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데 더 적합치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 일단은 두 네. 분 말씀 저는 이제 공감을 하는 게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상철 변호사 등 뭐 많은 변호사를 또 영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법리 다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지금 변호인단의 지원을 받고 있느냐. 지금 이재용 부회장만 해도 뭐 태평양 이 법무법인 등 어마어마한 사실 그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금의 어떤 경력, 그 변호인단의 경력을 보면 검찰, 뭐 판사 이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대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좀 다툼을 했던 현재 그 이제 결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뭐 영안사전을 읽는다든지 담담하게 이 재판을 계속 하는 어떤 이유가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또는 지금 이미경 회장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내가 대답한 어떤 부분들 네. 자신의 어떤 신념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아, 내가 한 것이 왜 잘못됐지? 네. 나는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영해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그룹의 총수들을 불러서 한 것들을 난 지켜봤는데 난 거기서 벗어난 게 없어 하는 그 심리 상태가 나는 무죄야. 나는 내가 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 라는 그 생각이 굳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지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어떤 진실을 뭐 이렇게 드러내는 데 대한 어떤 객관성은 아니다. 그 객관화라는 것이 좀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근데 이 회장이 걱정스럽다 그랬으면 사실 뭐 광해 변호인 뭐 이걸 나오기 전에 네. 그 전에 CJ에서 나온 영화가 뭐냐면 화려한 휴가예요. 네, 네, 광주 네. 사태를 했던. 네. 그럼 그때부터 걱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자기의 어떤 이 국정 철학하고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서 이 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아버지 때 그 모습들을 봐왔던 영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상황이 문제인 거고, 지금 전 박근혜 대통령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박 전 대통령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여전히 인식을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변호인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뭐 유영아 변호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법리 싸움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왜 나를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으로 만드냐, 그 뇌물에 뇌물이나 있어서 받고.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뇌물이라는 거는 뒤에서 은밀하게 받고 그리고 자신이 치부를 하는 거, 사익을 추구하는 거, 그것만 뇌물인 거예요. 그래서 뭐 창조경제라든가 이런 선의로 만든 두 재단에 돈을 내게 하는 거, 네. 그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 시절에는 네. 아무 문제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보수층이 봤을 때는 짠하면서도 원망스럽다는 포인트가 저는 그런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아마 그 수사하는 검사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고요. 네. 변호를 하는 지금 변호인들도 이걸 그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불가능할 거예요.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박근영,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씨가 재판정에 법안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결집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고영태 씨 기획 폭로를 주장하면서 최순실 씨가 이번에는 이제 고영태 씨의 기획 폭로에 윤석열 검사가 연루돼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3월에 열린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검사가 그 뒤에 배우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고영태 씨 이 녹취 파일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녹취 파일 안에서 검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부패, 반부패 감찰 네. 기획단에 우리가 검사를 하나 넣어야 돼. 그리고 그 검사한테 이야기를 했니? 이런 식의 대화가 나오는데 네. 바로 그 검사가 윤석열 검사다 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고영태와 짜고 이 모든 것들을 기획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형태가 아니고 네. 지금 변호사가 질문하면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도하는 듯한 어떤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변호사가 왜 그것을 질문을 했을까?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어떤 이 상황이잖아요. 이게 윤석열과 고영태가 처음부터 이걸 기획을 해서 몇 년 전, 한 2년 전부터 기획을 해갖고 이 모든 것들을 덫을 놔서 최순실이 거기에 엮여서 들어갔다. 마지막에는 박 대통령까지 엮였다. 이 스토리인데 문제는 이게 언제 나왔냐는 거죠.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발탁된 이후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수사팀장으로 발탁됐을 때부터 사실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어떻게 나오냐. 현 정권에 의해서 좌천된 사람. 네.
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되면 사감이 들어갈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는 당시에 국정원 댓글 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이 지휘를 하면서 네. 국정원도 압수수색을 하고 보고도 없이 그리고 또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를 해서 아예 대구 고검으로 좌천을 당한 인사거든요. 그게 네.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죠. 윤석열 검사는 현 정권에 지금 사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에 대해서 복수를 노리는데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고용태라는 사람과 손을 잡고 이 모든 것을 기획을 했다. 기획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엮었다라고 스토리가 시나리오가 딱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네.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중앙지검장까지 됐으면 이미 중앙지검장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재판에서 이게 중앙지검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이 검사 못 믿겠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네. 어쨌든 재판부가 당시 이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면서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 회장들이 영애님 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고, 그리고 그 재벌들이 클 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책 수행이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봐왔을 거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아들뻘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뭐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왜 승마협회 재래 지원을 안 하냐고 화를 내는데 자기 굉장히 무서웠다, 뭔지 몰라 당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깔려 있는 정서가 좀 배경은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걸 고려하면서 좀 이 사안을 이해를 하는 것이 네.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이라든가 상황 파악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데 더 적합치 않을까. 국정수행이다. 네.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되는 부분은 신념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가 균형을 잡아야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입장들을 계속 견제해 왔기 때문에 이 입장도 사실은 CJ에 대해서 이미경 회장한테 걱정스럽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 CJ가 그 배급하고 만든 제작한 네. 영화들이 좀 좌파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당신들이 만든 영화들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좌파 쪽에 치우쳐 있는 거야? 라는 의미로 내가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당신을 이 사람한테 그만두라고 했다거나 CJ에 어떤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다. 라는 그걸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네. 부분이거든요. 네. 시인이라는 부분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박 전 대통령의 큰 의미에서 나는 있다는 걸 좀 깔려있었다. 이해를 하시고 네. 걱정스럽다는 게 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뭐 그런 영화들이 나와서 이제 흥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삼성이니 이 롯데니 그다음에 뭐 두 재단 할 때 우리 이제 그 재벌들한테 돈을 받는데 뭐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좀 밑에서의 그 정서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그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고 자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원조 회장들의 그 CJ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CJ 이미경 부회장 뭐 이선 후퇴 압력을 넣었다 이런 얘기 있었고 작년에 사실 굉장히 이게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검찰 조사에서요.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경 부회장이 사실 좀 걱정스럽다고 말한 건 사실이다. 일부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 18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다가 갑자기 왜 이것만 콕 집어서 나름 뭐 시인을 했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부인과 시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다? 어떤 네. 의미냐면 네.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일관된 어떤 입장이었어요. 두 가지가 일관된 입장이 뭐냐면 자신은 국정 수행을 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과 관련한 어떤 그것도 역시 큰 의미.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균형 있는 그런 국정 수행을 했을 뿐이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표현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범주라면 시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였어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나를 불편해한다 혹은 우리 회사가 만든 뭐에 대해서 불편해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여기는 조금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박지만 회장하고 이미경 부회장하고가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간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박근혜 이제 누나로서 같이 노는 거 봐주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조금 좌파 색깔의 또는 이 우파의 정권에 좀 도움이 되는 영화들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런 개인적 감정이 밑에 깔려